전면으로 보여지는 건물이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후면이 경복궁이고요. 광화문을 경복궁이라 생각하며 관찰해 보면 후면의 산 정봉과 건물이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건물을 앉힐 때 후면 산의 정봉, 정릉에 기대어 건물을 앉힙니다. 그것도 산에 가깝게 최고 중요한 주전을 그렇게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근정전은 산과 멀리 있어요. 이곳 경복궁은 주봉에 기대어 건설하지도 못했고 또 산과 고를 분리했어요. 많이 띄웠습니다. 왜? 단차 없이 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는 거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과 고를 분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지기가 연결될 수 없겠죠. 산과 고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 분리했던 그 공간만큼 지기가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근정전으로 지기가 연결될 수 없습니다. 풍수지리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산에 기대지도 못했고 산 지기를 물어 주전을 건설하지도 못했고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컨대 중국 황궁식 궁궐을 건설하려다 보니 산에 기댈 필요가 없었고 평지 가운데 근정전을 건설해야지다 보니 산과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들어가서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경복궁은 중국 황궁처럼 일자 배열로 건설했습니다. 이런 건축 방법, 토목 방법, 설계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경복궁이 유일합니다. 마치 자금성을 뚝 떠다 놓은 것처럼 자궁성과 똑같이 건설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경복궁을 보겠습니다. 광화문 건물이 경복궁이라 생각하며 보십시오. 산과 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풍수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산과 골을 분리한 것도 풍수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기를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풍수적인 한계를 감수하면서 중국식으로 토목을 했고 설계 시공을 했습니다. 그게 경복궁입니다. 저는 무학대사의 신도한 천도 관련 감흥이 있어 무학대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성계의 거처지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경복궁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아는 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곳 광화문의 출입 통로에서 다시 한번 풍수관점 정중 정봉에 기대지 못한 경복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은 단차가 없습니다. 바닥이 평지입니다. 단차가 있다 하여도 다른 고려식 궁궐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단차입니다. 평지 가운데 궁궐을 건설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자금성이고 대한민국의 경복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산과 건물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은 앵글 속의 좌측에 있고 건물은 우측에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입니다. 대체적으로 궁궐이나 사찰이나 이런 중요시설은 주봉 준흥에 물어 건물을 건설하는 게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바닥이 평지입니다. 산과 분리시켜 평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과 분리시켰다 보면 됩니다. 본래 대한민국 궁시식 궁궐을 지으려면 앵글 속 12시 방향의 정봉, 산중에 최고 높은 봉우리 이를 기점으로 건물을 배치해야지 됩니다. 그것도 산에 근접해서 지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점에 중요 건물을 배치해야지 됩니다. 궁궐로 말하면 근정전이 그곳에 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근정전은 그곳과 멀리 있고 궐 자체가 산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풍수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해석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궐에 지기가 연결될 수 없고 근정전에 전기가 연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풍수를 기준으로 경복궁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황궁식 경복궁을 건설하라는 오답 가운데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다 평지입니다. 제가 정중으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풍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식, 자금성식 건물 구조다, 배치 구조다, 설계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도안에서 이곳 삼각산으로 옮겨 궁궐을 건설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식으로 궁궐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신도안 입지가 변경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일자 배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도안 입지가 적합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중국 황궁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도안 입지 조건이 적합지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 삼각산 하 경복궁 터에 건설된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제 근정전을 향해 입장해 보겠습니다. 저는 풍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올바르게 입장시키고 있어요. 우입시키고 있어요. 유명 박물관 등등도 아직까지도 좌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입시켜야 올바른 줄 알아요. 제가 용에 대한 자료도 올렸기 때문에 용의 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궐에서도 용의 아들이 여지없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 요소 중요 시설이나 민간 시설이나 백성 시설이나 거처나 다 있다고 했죠. 풍수 소개하는 시간이지만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얘가 용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내라고 하는 친구예요. 바닥은 평지입니다. 거짐 단차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고려 왕궁을 보고 우리 사찰을 보시던지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단차 가운데 건물이 있게 마련이고 그 단차는 의도적으로 단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단차는 존엄을 상징화시키기 위해 단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런 단차 없어요. 평지 가운데 각 시설마다 약간의 단차를 두었어요. 경복궁에서의 최고 존엄지가 근정전이죠. 그래서 근정전만 다른 건물에 비해 규모를 키우고 단차를 좀 더 높게 했어요. 거진 평지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차는 우리식 단차라 할 수 없어요. 다른 건물들보다 덩치를 키우고 높이를 높여 여기가 최고 존엄지고 존엄 건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차가 그런 의도를 설계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 단차가. 자연 조건에서 경사지에 건물을 건설하다가 보면 산에 물어 건물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사 가운데 토목을 하게 되죠. 그때 어쩔 수 없이 단차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궁궐이나 사찰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단차를 발생시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안 될 경우 의도적으로 쌓아 올려 근정전처럼 단차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치로도 차별을 두어 존엄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정전이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보면 돼요. 의도적으로 단을 높여 다른 권역의 건물들보다 시설지보다 의도적으로 단을 높였죠. 여기가 이곳 궐 내에서는 최고 높은 단차 가운데 있고 건물의 등치가 또 최고 큽니다. 거기에 2층 구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저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죄다 평지라는 거예요. 단차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산에 기대어 지기를 받아가면서 주전을 배치하고 부전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고를 건설했다면 단차가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산과 고를 분리했기 때문에 단차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식은 자금성의 형식이고 중국 황궁을 비롯한 사찰 건물 배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림사도 이와 같은 일자 배열입니다. 자금성도 이와 같은 일자 배열이고요. 중국이 다 일자 배열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자 배열은 그렇게 상징됩니다. 금색기와 황기와는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황제 밑에 신하들은 어떤 색을 신하색으로 적용했느냐면 청색을 신하색으로 적용해서 신하의 건물은 청교합니다. 우리의 임금이 그때 당시 중국의 신하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정전이 청교화가 올라갔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풍수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 황궁식으로 건물을 건설하라는 오다가 왔기 때문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청교화를 어떻게 풍수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바닥이 평지 가운데 왜 일자 배열로 산과 분리해서 주붕에 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정전 남방 좌측에서 근정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산과 건물 간 대칭 관계는 없고 중심 관계도 없죠.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은 철저하게 중국 황궁식으로 지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자금성과 똑같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금성이 본점이라면 경복궁은 지점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금성이 황제라면 여기는 임금이 거처하는 곳이죠. 지사장이 거처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금성 지붕이 금색이고 황색이라면 이곳은 청색이고 청기화였어요. 왜 그랬을까? 지사장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을 이해하면서 자금성을 관찰하고 경복궁을 관찰해야지만 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수천 년 그렇게 했을 걸로 이해합니다. 매도 처음 맞을 때가 분하고 억울하지, 구박도 처음 받을 때가 분하고 억울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수천 년간 시달림을 받다가 보니까 두들겨 패도 아픈 줄 모르고 집 밟아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이렇게 자금성처럼 경복궁을 지었어도 이게 서운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국뽕에 취해 있습니다. 다 중국이 한 짓입니다. 시대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원통함을 느껴야지 되는데 우리는 하도 두들겨 맞고 혼나고 일하다가 보니까 이제 면역이 되어서 문화적으로 패던 아니면 군사적으로 패던 이제 아픔을 못 느낍니다. 서러움도 못 느낍니다.